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한데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우리 국민분들과 저희 당 지지자분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권 여당이 지금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해결해야 될 정책들이 산적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당권 투쟁, 정쟁으로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좀 말씀을 나눠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그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비대위원 8명에 대해서 추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문에 주호영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다 나 살아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지금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또 신청을 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지금 법조인 아니신 분들 다 이해했어요, 내 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고. 그렇죠. 좋은 자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그 판결문에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가 저는 방점이 있다고 그래요. 네. 억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출범했는데 그 법원에서는 비대위 출범 상황이 아니다. 당대표는 6개월 그냥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네. 그걸 당대표를 대신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만 비대위원장만 얘기하는 거고 비대위원 우린 살아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당연한 논리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대위 현재 구성이 잘못된 것이다. 네. 그 전에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 그거였는데 지금 말을 계속 말장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치국가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차는 맞추는데 거기 사이사이에는 억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회 열지 않겠다. 또 다른 네. 잘못을 범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소집 요구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지금 전제부터가 틀렸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이경 부대변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전 전적으로 거의 동의를 하고요. 네.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의원총회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은 네. 첫 번째가 이제 당원당규 개정하겠다.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그 당원당규 개정한 걸 토대로 적법한 비대위를 꾸리겠다. 요건데 첫 번째 전제부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희 네. 당 당원당규상에 전국이건 상임전국이건 당원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당원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저희 있어요? 당의 전당대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결문의 취지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된 당 대표의 권한을 넘볼 수 없다. 그걸 그렇죠. 존중해줘야 되고 피할 수 없는 것을 끼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판결문의 취지인데 네. 당원당규 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적법한 비대위가 구성될 리가 없겠죠. 저희 당원당규상.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걸 비대위를 구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뚜렷한 무조건 무효다. 다시 인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요즘 돌고 돌아 권성동이냐 돌돌이다 막 죽지 않는 불사조냐 뭐 피니건 피닉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니건 돌돌건 뭐 별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겉모술수 권성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갈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처음에는 버티기 할 것처럼 하다가 하도 이제 거세니까 몰라 이거 금방 정리하겠어 이렇게 하다가 지금 딱 정지된 상태인데요. 사퇴할까요?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로 따지면은, 네. 권성동 원내대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으면 이미 3스트라이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처음에 검수완박 때문에 난리 났었을 네. 때, 당원들과 다른 뜻을 민주당과 의결해와서 그때 논란이 그때, 됐었고. 권성동 의원이 그때 한번 그랬어요. 그것의 잘못은 떠나서 그때 한번 네. 그랬고, 두 번째가 문자 유출. 네.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신 거 연찬에 가셔서.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이
그 이준석 대표 가처분과 떠나서 사실상 원내대표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방권은 다 썼다, 이미 소진을 해버렸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네. 많은 의원님들도 사퇴를 촉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산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참 미스테리였어요, 이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라면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은 당원 단계 고쳐서 비상 상황으로 선포하고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유지석 날리고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또 대통령이 권성동 너 끝까지 이거 해결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한 걸로 들린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대통령은 당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않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래 가기 전 전당대회 열어야 된다라는 것도 언론에 이미 나왔고, 그리고 이미 뭐 문자, 체리 따봉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 총질을 하고 이거 당에 다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를 향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이요. 지금도 중지를 모으면 그런 결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지금 좋지 않는 상황이어도 아직 100일이 조금밖에 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자 대통령이 내린 지시 같은 것을, 우리는 공개적으로 아니었으니까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따르고자 어떻게든 버티고 법적 해석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비상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총장 당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결국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대통령. 항상 입만 열면 자유, 입만 열면 법치,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이걸 주장하시는 분인데, 요즘 하는 국민의힘의 행동이나 대통령의 행동을 보게 되면 법치, 자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정도 다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하던 것처럼 이 가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원칙대로 혹은 법치대로 혹은 판결을 존중하는 방식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반발이 없나요? 사실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다라거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그렇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법원의 믿고 판결을 싶어요? 존중한다고 네. 하는 것이고 네. 권 원내대표 관련된 것도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의원총회의 입장을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것이지 의원총회의 입장에 반발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무 개입 안 하기로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형식적인 얘기고 그렇게 생각은 실제로는 안 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해야 된다. 네. 의총에서 지금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촉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두 번째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순이 뻔하다. 그냥 쫓아내려고, 어쨌든 쫓아내고 괘씸하다, 이걸 표현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징계가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럼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징계는 탈당 권유하고 제명밖에 제명. 없는데 네. 탈당 권유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권유하고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인데 저희 당원 당규 상으로는 6개월인가 지나면 나가게 되죠. 10일 이후 자동 10일인가? 탈당입니다. 11일밖에 안 되고 이게 제명 같은 경우는 사실 최고 징계인데 이게 좀 네. 애매한 게 저희 당원 당규상 제명을 받게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최고위원회가 부재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원 판결문은 보면 이 비대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윤리위에서 제명을 하고 비대위를 통해서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인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나가라고 해임 권고하는 거? 그래서 해임이 아니라 이거 제가 뭐죠? 봤었을 때는 아마 징계를 하게 되면 윤리위 쪽에서 탈당 권유 탈당 쪽일 권유.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을까. 물론 탈당 권유. 알 수는 없습니다. 윤리위의 의중이기 때문에. 네. 탈당 권유하면 누가 윤리위원회에서 탈당을 권유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탈당 권유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와 같이 즉각 효력 발생이라서요. 이게 제일 낫네, 그러면. 그냥 모르죠. 이제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다면은 어떻게든 내보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탈당 권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법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이것도 탈당 권유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해버리면 탈당 권유 효력정지 가처분이 나야 되는 건데.
아주 그냥 갖추면 박사들이 되겠어요, 국민의힘은. 뭐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모든 의원들이 가처분 받는 거 아니냐. 뭐 제비 뽑기로 차라리 비대위 꾸리자. 뭐 그래야 이런 되겠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영화의 한 장면을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해당 장면이 나갈 건데요.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나 봐요. 반지의 제왕이네요. 인간의 용기가 무너지고, 이게 뭐야? 그게 오늘은 아니다. 야, 사우론이 승리하고 인간의 시대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아, 그러나 그게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겠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종말은 오겠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다. 일단 나는 그때까지 싸우겠다.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입니까? 뭐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 정치 소신이라던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힘든 싸움이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사실상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정당이긴 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을 상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 같고, 그다음 그냥 저는 이거는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저기 나오는 지금 아라곤이라는 아라곤의, 배우가 예. 비고 모텐슨이라는 배우인데 아라곤의 모라논 이분이 전체 굉장히 연설. 잘생기고 키도 크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를 옆에서 지켜봤었을 때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좀 약간 자의식 과잉이 들어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지의 제왕 가운데, 죄송합니다. 다시. 반지의 제왕 가운데서 아라곤의 모라는 전투 연설인데요. 전투를 앞두고 눈앞에 엄청난 적군들이 몰려오니까 병사들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병사들이 공포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장군이 나서가지고 딱 병사들을 따독따독 하는 겁니다. 제군들! 자, 저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이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사들이 막 뒤로 물러서면서 막 괴로워하니까. 병사들, 제군들 눈에서 나는 공포를 보았다. 우리가 언젠가 멸망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싸우자. 인간의 시대 종말이 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은 싸우자. 우리는 오늘 싸운다. 그러니까 종말은 오겠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니까 일단 할 일을 하자. 싸우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아까 그 전투하시는 그분은 엄청 키도 크고 늠름하고 멋있네요. 네. 그게 이준석은 아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일단 햄버거 좀 그만 드시고 살을 빼시면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건 죄송하지만 살이 이렇게 좀 쪘어요?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뭐 지방선거 기간 때 제가 같이 동행을 해보니까 술 마셔? 뭐 술도 많이 드시고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을 주로 드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차 안에서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깨알 같은 또 재미를 주시네요. 요즘 젊은 대변인들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같은 젊은 대변인으로서. 저도 훨씬 더 젊으셔서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권 여당이고 지금 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런 영화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저는 국민들로서는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우리 변호사님이 네. 그만 그렇게 해주시죠. 네, 제 진심은 그렇습니다. 네. 자, 노영희 뉴스이사에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경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청정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그 문성호 대변인인가 나왔더니 FM 코리아인가요? 거기에서 네. 우리 거 막 올려놓으면서 아줌마 두 명이서 너무 훈훈하게 쳐다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네. 오늘도 그런 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자, 어쨌든 이건 제가 농담으로 한 거고요. FM 코리아 보시는 분들 우리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윤 대통령의 대비 일정을 유출해서 논란을 샀던 김건희 여사 팬카페 의혹 이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희사랑이라는 이 팬카페에서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뭐 수해복구를 했다는 식으로 엄청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 올린 사진이 있어요. 보세요. 보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건희 여사 복구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건데 알고 봤더니 건희 여사가 아니라 소방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왼쪽 저 사진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저게 무슨 건희 여사야 딱 봐도 남자구만 떡대를 봐라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래 여사가 좀 떡대가 있지 막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건 여사는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희 여사님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글을 쓰면서 검은 모자 작업복 차림에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을 건희 여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찍 올려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경대 변인님?
뭐 억지 찬양할 필요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솔직히 있는 그대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해 현장을 가든지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갔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아닌 사진을 그것도 우리가 지금 팬클럽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 비공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도 나오는 상황인 거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지는 것이지 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마스크 다 쓰고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지만 가서 봉사했다라고 하는 저 소방공무원 사진 말고요. 지금은 마스크 안 썼지만 마스크 쓴 사진 2개가 있어요. 그거를 딱 비교해 보니까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 사진을 갖다 그냥 쓴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요번 사진을 못 구해서 작년 거 갖다 쓴 거냐, 그럼 갖다 썼다라고 표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신문사에서 작년인가 재작년 사진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걸 비교하는 게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여사의 봉사활동 진정성이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저 소방공무원 저 등딱지 사건을 사진을 딱 올리면서 이틀간 수해 복구 봉사활동 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또 띡 올리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못 알아보겠지. 근데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거 전부 다 꼼수다 쇼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희사랑 카페에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의 해법은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건희사랑 카페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아까 이경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실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팬덤은 봤어도 대통령 그 영부인 팬덤은 처음 보거든요. 그렇기 우리나라에서 때문에 특히. 네, 이거는 안 하는 이거는 나서서 이거는 결국 없애는 것이 맞고 내가 뭐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또 이해가 좀 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끼고 아무도 못 알아볼 네. 텐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서로 이게 모르게 한 건데 그 다음날 언론에 대서특필을 할 이유가 있는가? 뭐 1년 뒤에 나와서 미담으로 나오는 형식도 아니고 이럴 거면 뭐 그냥 대통령이랑 같이 동행을 하지. 뭐 이거를 굳이 언론사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네. 대서특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무슨 뭐 의도가 있냐? 왜 이걸 띄우냐?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윤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하고 피의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 매우 논란이 되니까 행안부 장관은 초청자 명단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버젓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의 실수다. 이게 또 행안부 장관이 한 말이더만요. 말이 됩니까? 이경 대변인님? 안 되죠.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나도 무서운 줄,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메일 신청은 뭐가 있고 없고 뭐 공문 신청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해명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말도 것인데 안 되는 소리들 이게 하고 또 이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대충 눈 가리가 앙호하면 국민이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넘어가 줄 거라는 것이 뭐냐면 이해하면서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태도로 보면은 당신네들이 뭘 알겠어 라는 태도가 조금 저변에 깔려있는 듯한 느낌인 거고 네. 해명할 때마저도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이런 태도로 지금 계속 지금 100일 동안 이어져서 오는데요. 이러면 정말 안 되십니다. 네. 대통령실이 왜 극우 유튜버들하고 손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이 참 궁금한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일일이 대통령이 다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뭐 일례로 대표적으로 대선 기간에 이제 신지혜 씨가 영입이 돼서 제가 그분에 대한 평가를 차차하고 많은 2030들이 그 당시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니 신지혜인지도 몰랐다. 대통령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은 실무진이 문제인 거고, 실무진 선에서 앞으로는 뭐 이런 극우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뭐 피의자 가족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한테 이거 마지막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법 지금 김영민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그거 조금 과요불급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필요는 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으로서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으니까 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국회의 모습인데 네. 분명히 명확한 것은 필요는 하다입니다. 좋아요. 자, 우리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우리 네. 부대변인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제 당 대표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 말고 뭐 여야 지도부 회동 다 같이 모이는 뭐 이런 거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영수회담을 거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뭐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홍준표 그때 당시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민생당이나 뭐 바른정당 같이 하자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잖아요. 뭐 그런 취지고요. 받아들이실 거고 뭐 지금 지금 국회 같은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날까요 어쨌든? 네,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네. 근데 불편해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잠시 하는 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본인이 불편한 걸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